자, 여러분,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중요하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지. 왜냐?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수험생들에게 여름방학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 왜냐? 일단 여름방학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능까지 제한된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름방학만큼 공부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없거든. 이 시기에 사실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시기가 지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공부의 방향을 좀 더 잡아주고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지만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안 할 수가 없지. 자, 쌤이 이렇게 써놨다. 여름방학 핵심은 하나. 쌤이 실제로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야.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 한 가지를 말해주기 전에 자 생각해봐라. 누군가에겐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지금 7월이죠. 7월에서 쌤 수능까지 11월.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근데 생각해봐. 누군가는 이제 쌤의 수강 후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누군가는 9평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 수능에서 99% 100분위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작년 수능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6평에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 시기가 굉장히 누구는 물리적 공부 시간이 많아서일까? 아니거든.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게 핵심이 단 하나라는 거야. 이 단 하나는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얘들아, 수능 공부를 잘한다는 거,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으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얘는 시험이잖아? 우리가 시험에 대한 경향 파악을 왜 하니? 6평 분석을 왜 하니? 그만큼 시험이란 형식, 시험이란 유형이 나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니야? 그것을 체화하는 시간이 바로 여름방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돼. 어마무시한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시험을 잘 본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식의 퀄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 지식의 퀄을 구분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지식에 집중하고 그것에 온 힘을 쏟는 거. 그게 바로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그래서 9평에서 누군가는 수능으로 가면서 엄청난 점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런 의식의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름방학인 거거든. 그래서 여름방학에 정말 무엇을 공부하느냐, 여기에 따라 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딱 한 가지. 수능적 마인드를 정확히 확립해라. 그 수능적 마인드의 확립은 지식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수능적 마인드로의 의식의 변화. 그 의식의 변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또 아니거든. 올해 6평 얘들아, 총평과 그 분석 강의들 참고해봐. 그 6평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또 쌤의 커리에 쫙 유입이 돼서 지금 6평 이후로 쫙 이렇게 해서 커리를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은 왜 중요할까? 자, 쌤이 얘기했죠. 여기 수능 스케줄에 나를 맞춘다, 체화 적용을 훈련한다, 이런 게 사실 일반론이니까 쌤이 하나의 말로 강조한다면 과연 그 수능이 요구하는 의식이라는 건 뭔가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대체 수능이 요구하는 거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뭔데요, 대체? 자, 우리가 공통 과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자, 쌤의 커리가 이제 입론에서 시작을 하고 본봄이 이제 올해의 개념 강조입니다. 근데 쌤이 이제 올해 쌤의 그 전체 커리를 설명하면서 본봄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 항상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 쌤은 개념 강조인데 이 본봄의 강조가 가장 쉬운 개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념 강조인데 겁나게 어려워. 왜냐? 개념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워야 되거든. 독서의 핵심은 사실 패턴입니다. 패턴이라는 건 이제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로는 구조와 사실 비슷한 거지. 그래서 각각의 독서의 주제별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능의 문제들 분석들을 다 해보면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거잖아. 기출을 분석해보니까 주제에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지문의 정보들이 구성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지문의 정보가 흘러가더라. 그거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 거야? 반복되니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독서에서의 핵심적인 가장 우리가 지문 독해 과정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패턴입니다. 개념 강조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강의였습니다. 쌤, 그러면 독서 본본만 들으면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완전히 확립? 절반 확립 가능. 쌤, 왜 절반인가요? 패턴이란 거 얘들아, 구조라고 쌤이 지금 얘기했잖아? 그 구조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게 있지. 뭐가 있을까? 바로 개념입니다. 쌤이 6평 총평에서 이번 6평 시험 끝나고 총평에서 독서에서의 핵심은 딱 한 글자,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개념. 그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건 쌤이 작년에, 여기 잼스톤 입론이 쌤이 작년에 런칭하면서부터 이제 강조해서, 심지어 입론 강조해서 처음 런칭하자마자 제일 강조했었던 포인트가 뭐였는 줄 아니?
인강이 아무도 없었어. 혼자 유일하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뭐였는 줄 알아? 선택지였어. 선지의 변형. 선지 변형의 원리라는 걸 가지고 강의로 찍었던 게 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작년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 많았지. 작년에 김잼마 이름도 왜 김잼마냐, 김잼마 야매다, 선택지를 누가 강조한 지문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 근데 작년이 1호 개정교육과정 완전히 바뀌었었죠. 쌤이 그 교육과정의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지문이 4개 나온다는 걸 유일하게 또 예측을 해버렸잖아. 그거는 사실은 쌤이 기존에 이미 굉장히 수많은 논문들과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었던 평가원의 문제들, 평가원의 출제 원리들을 분석한 단행본들 거의 안 읽은 게 없을 정도거든. 그런 분석들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1호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선지의 변형입니다. 이번 유평에 그대로 나왔잖아. 지문에서 읽었지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지가 않았죠. 대부분이 추론의 문항들과 선지 역시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선지의 변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학생들이 지문의 길이도 짧아지고 지문 독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선지를 보니까 정답을 못 골랐던 거야. 정답을 골라도 비껴나갔던 겁니다. 올해 그런 경향이 당연히 유지될 거라는 게 올해 유평의 경향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선지 변형이 핵심이거든. 그거는 작년부터 핵심이었거든. 그래서 입론에서 선지 변형의 원리를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는 선지를 강조한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얘들아 패턴을 넘어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 개념이라는 건 이 지문 안에서의 개별적 개념인 거잖아. 따라서 패턴이라는 건 전체 주제를 다 막론하는 거거든. 전체 주제를 통합하는 메타적인 구조가 패턴이라면 그 패턴 안에 개별적인 개념들을 넣어서 그러한 개념의 변이와 구체화의 관계들을 보다 더 엄밀하고 정교하게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별에는 밤 독서에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Q&A 가장 많이 올라오거든. 쌤, 독서 본봄과 별에는 밤 중에 뭘 들어야 되나요? 실제로 자신이 이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봄에서 별에는 밤까지가 사실은 그러한 패턴과 개념의 구체화를 독서에서 다루는 2개의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다면 타는 목마름으로가 이제 쌤이 굉장히 사실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그런 강좌야. 작년부터 준비했었던 강좌인데 올해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 이게 바로 쌤이 계속 강조했었던 그 선지 변형의 원리.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곧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나의 점수를 얻는 최종 목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문 독해 아주 중요하죠. 여기까지 하는 게 다 지문 독해에 대한 방식들이잖아. 그걸 가지고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지문과 선지를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고 연결하는 거, 그 선지 판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타는 목마름은 지금 싹 집어넣어서 철저히 선지 판단과 선지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도 얘들아 마찬가지다. 문학도 올해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올해 본격적 바뀌었지만 그러한 경향들은 작년부터 그대로 있었죠. 그러한 2022의 수능의 경향들 사실 문학 본범에서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 문학 본범 책이 볼륨이 크잖아. 너희가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정말 웬만한 기출들을 그냥 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문학 개념, 기본적인 문학의 개념들을 다 배웁니다. 문학 본범에서. 그럼 쌤, 별에는 밤에서 뭘 배우나요? 그래서 별에는 밤의 이름이 뭐야 얘들아? 별에는 밤 문학은 1등급 선지 개념이거든. 쌤, 그거는 현재 1등급 혹은 1등급을 정말 꼭 받으려는 학생만 듣는 건가요? 1등급 선지 개념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역시 선택지, 문학의 핵심은 역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독서가 똑같습니다. 독서에서도 변형이 많았다면 문학이라는 건 본래 작품과 선택지 사이의 간극이 본래 크거든. 그러다 보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정합적인 이해가 없으면 선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니?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작품인데도 선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선지의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죠. 머릿속에 그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란 단어를 들으면 학생들이 문학 개념 표현법인가?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안에서 활용되는 문학의 개념, 그 개념의 어휘들을 얘기하는 거야. 표현법은 굉장히 일부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쌤, 근데 시험이라는 거 80분 안에 그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수많은 개념들을 다 떠올리면서 언제 실제로 문제를 푸나요? 쌤은 이렇게 얘기해. 맞아. 실전 시험에서 우리는 논리적 감으로 문제 풀린다고 하죠. 논리적 감이라고 얘기하거든. 감이 아니다. 논리적 감이다. 논리적 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완전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문제를 보자마자 논리적인 감으로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정도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죠. 이 개념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구현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빠르게 그것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등급 선지 개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마찬가지로 타는 목마름에서 역시 문학도 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재의 컨셉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지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선지의 판단을 우리가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고 정합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둔 강좌가 타는 목마름으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그 이감 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쌤은 이제 현장에서도 이감 모의고사 뭐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합니다. 근데 봐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 저는 아직 해설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고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할 정도의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을 더 쌓아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쌤은 궁금한 게 있어. 실력을 쌓는다는 건 뭐야? 뭘 쌓는 거야? 지식을 쌓는 거야? 쌤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의식을 정립하거든. 의식이라는 건 얘들아, 수능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야. 수능에서 요구하지 않는 지식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후적 해설, 배경 지식 뭐 이런 것들 아니겠니? 작품에 대한 그냥 지엽적인 해석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이 해설 강의는 사실은 학생들이 또 오해하는 게, 해설 강의라고 하면 정말 막판에 그 문제들, 그 내용들을 정리해준다 생각하는데, 쌤이 현장에서 하는 것과 쌤이 이감, 여기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의고사들의 해설 강의들은 쌤이 가르치는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컨텐츠만 기출해서, 그리고 쌤의 교재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로 바뀔 뿐이야. 가르치는 방법론, 패턴과 개념의 구체화, 문학도 마찬가지. 문학에서도 작품을 읽어내는 방법론, 그걸 기반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론 똑같습니다. 그런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체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쌤이 또 수강 후기도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되게 고마운 건 있어. 실제로 쌤의 의도를 굉장히 잘 따라와 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라는 건 더 중요한 건 체화가 돼야 공부거든. 내게 돼야 공부잖아. 그 내게 되기 위해선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집중해서 내가 그것에 몰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그리고 가장 수능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방학은 사실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절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야. 딱 중요하게 수능이라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마인드는 이거구나. 그 마인드에 맞춰서 그것을 체화하는 거, 이게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쌤이 6평 이후로 이제 살짝쿵 봤을 때 교재를 구매해서 철저히 따라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2만 명 넘더라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한 그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패스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뭐 거의 뭐,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이딩이 될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봤고, 계속 지금 강좌를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은 너희들의 Q&A를 보고 하면 쌤이 또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의 방법론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주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내 걸로 만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Q&A와 수강 후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주고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나가면서 너희들의 최고의 점수, 너희들의 빛나는 11월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쌤이 수강 후기도 준비하고 했지만 사실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야. 의식적인 전회를 하자. 여름방학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본본과 문학 본본에서는 쌤이 사실은 뭐 쌤의 6평 해설 강의나 독서 문학 총평을 봐도 알 거야. 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쭉 따라온다면 우리가 또 여름방학도 이제 완전한 그 나의 어떤 뭐랄까 시간으로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곧 선지 판단에 대해서도 몰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탄탄하게 수능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한 의식들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이 구축됐을 때 그 어떤 지문이 들어오고 그 어떤 작품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어려울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쌤이 이제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강의를 짧게 또 찍어봤습니다. 이후에 또 쌤이 이어서 하반기 커리어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할 테니까 또 그 강의에서 보자고. 화이팅!